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볼렌담과 지볼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7위의 볼렌담입니다. 공격력을 믿을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6야드 안쪽에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슈팅의 비중은 높지만 결국 롱볼 위주로 타격하는 단순한 작업의 결과라는 것이 맹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적어도 지볼레가 보여주는 중원을 거쳐서 나가는 정교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이런 팀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공을 빼앗아 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결장자는 블롬스틴, 안토니올리, 레룩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11위의 지볼레입니다. 지난 시즌 보여주었던 중원을 정교하게 쓰는 전술이 중하위권에게는 효과를 보는 중인데요. 상위권 팀과의 대결에서는 깨지는 것이 일상이긴 하나 적어도 볼렌담이 보여주는 빈공이나 공격력에서의 단순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유형입니다. 시타르트, 엑셀시오르나 위트레흐트마저도 리그에서 지볼레의 희생양이 된 바 있죠. 결장자는 라그시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원을 쓰면서 정교하게 나가는 전술이 롱볼 위주의 볼렌담보다는 득점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압박을 거는 상황에서도 볼렌담의 성공률이 낮은 편이라 소유권을 지볼레에게서 뺏어오는 것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지볼레의 승리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포르티나 시타르트와 비테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2위의 시타르트입니다. 전형적인 중위권의 성적입니다. 일단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홈에서의 어드밴티지는 상당히 잘 이용하는 편이라는 것인데, 특히 실점 통제가 홈에서는 되는 편이고 페이스를 잡고 몰아붙이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승점을 홈에서는 상당히 잘 정립하는 편입니다. 올 시즌 트벤트에게 0대3으로 패한 것을 제외하면 홈에서는 패배가 하나도 없죠. 결장자는 구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18위의 비테세입니다. 비테세의 약점은 수비입니다. 때문에 확실한 공격력과 미드필더 싸움에서의 우위로 밸런스를 맞추는 편입니다. 다만 올 시즌에는 15위 이하의 팀이 아니면 비테세가 주도권을 잘 가져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란 점이 아쉬울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비테세는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공격도 수비도 안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결장자는 부이팅크, 핀토, 포파나, 조나단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홈에서의 어드밴티지를 잘 이용하는 면모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비테세가 올 시즌에는 하위권이 아니면 페이스를 잘 끌어오지 못하고 있고, 이 상황이라면 밸런스 자체가 망가지는 비중이 높죠. 시타르트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발바이크와 엑셀시오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5위의 발바이크입니다. 일단 발바이크의 전통적인 플랜은 빈약한 수비를 공격력으로 메우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올 시즌에는 주전 공격수의 결정력도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고 기대 득점 자체도 하위권이라서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셀시오르가 보여주는 공격력 효율과 차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네덜란드 1부 9위의 엑셀시오르입니다. 생각보다는 다득점, 다실점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의외로 온더볼 상황에서 드리블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 득점력이나 효율이 올랐습니다. 물론 드리블이 끊기는 빈도가 높고 이 상황에서는 역습으로 한 방을 얻어맞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발바이크의 결정력을 생각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화력으로 눌러버리는 양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정자는 돈코르, 피에이리에, 하르테스, 에용고, 반두이넨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공격력의 효율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물론 엑셀시오르도 드리블이 실패한 상황에서 수비적인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화력으로 상대를 눌러버리는 효율은 발바이크가 너무 심각합니다. 2.5버나 핸디캡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라클레스와 스파르타 로테르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10위의 헤라클레스입니다. 역습 상황에서의 결정력이 생각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다만 역습 상황에서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팀을 상대로는 스파르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 문제인데, 총 정적은 헤라클레스도 스파르타에게 뒤지는 편은 아니나 마지막으로 이긴 것이 5년 전일 정도로 스파르타의 대응에 맥을 추지는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롱볼로 빌드업을 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공략을 당하는 듯합니다. 결정자는 라우르센, 혼캄프, 반 오스초트, 바크부르드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1부 6위의 스파르타입니다. 롱볼을 잘 쓰는 팀을 상대로는 기본적으로 경합 상황에서 우위를 가지는 스파르타가 밀리진 않는 편입니다. 물론 이 경합 상황이 공격력에서도 도움을 주는 편이고, 지난 시즌부터 기대 득점 대비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 팀으로 변모했죠. 물론 올 시즌 라우르티센의 결정력이 좀 별로이긴 해도 4도움을 기록하는 등 찬스메이커 역할도 하면서 팀의 공격력에 기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결장자는 클레멘트, 사이토, 베르추렌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5년간 헤라클레스를 상대로 진 기억이 없고 적어도 롱볼과 역습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팀을 상대로는 경합과 공격에서의 효율이 좋은 스파르타가 상성에서 늘 앞서는 양상입니다. 라우르티센의 공격 효율이 좀 아쉽다고 해도 팀 전반적인 공격력은 지난 시즌과 비슷합니다. 스파르타의 우위를 기대해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